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6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20점이 총 10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본 작업에 보게 되면 총 4문제가 나왔죠. 우리 자료를 이제 입력하는 그 문제 나왔고요. 우리 새 서식 지정하는 그 문제 나왔고, 외부 데이터 문제 나오고, 우리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그 문제도 나왔습니다. 요 4문제를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1번 시트에서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해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왔는데 이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을 이제 확대해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엑셀 시트를 봤을 때 지금처럼 교육 성적 현황하고 요 제목은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는 요만큼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돼요. 지금 이곳에 입력하는 그 데이터를 봤을 때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냥 이곳에 써져 있는 그 글자들만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뭐 한글은 뭐 당연한 거고요. 영어가 됐든 숫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입력할 때 우리 틀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영어를 입력할 때 대소문자 구분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 줘야 되겠죠. 해서 지금 이곳에는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소문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소문자로 여러분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 입력하는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우리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였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 셀 서식을 변경하는 그 문제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의 1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우리 A의 1번부터 G의 1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은 여러 개 셀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이제 글꼴은 궁서체다. 크기는 이제 16이다.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게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할 때는 우리 맞춤이라는 곳에서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글꼴이다, 글자 크기다, 글꼴 스타일이다 해서 그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G의 1번 셀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이제 클릭 한번 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여러 칸들이 합쳐지면서 병합이 되면서 이제 가운데 맞춤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꼴 바꾸자고요. 글꼴을 바꿔줄 때 우리가 이곳에서 그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궁서체라고 있습니다. 우리 궁서가 있고 궁서체가 있는데 얘랑은 서로 다른 글자 모양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궁서체로 해라 그랬으니까 궁서체라는 거 요 세 글자 이제 확인해주고 클릭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글자 크기는 이제 16포인트로 해라 라고 했는데 글자 크기를 크게 할 때 작게 할 때 요 아이콘을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꼴 스타일을 이제 굵게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굵게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 한번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A의 3번부터 G의 3번 영역 그랬습니다. A의 3번부터 G의 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제목들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의 4번부터 A의 13번 영역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서울부터 시작해서 우리 평균까지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셀 스타일을 강주색 2번으로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가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이제 셀 스타일을 우리가 강주색 2번으로 변경을 할 때에는 우리가 스타일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강주색 2번 선택을 해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 가운데 맞춤해라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이곳에 봤을 때 6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래쪽 게 이제 가로,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해주는 거고, 그 위에 요 세 가지 아이콘이 이제 세로에 대해서 이제 정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위쪽으로 정렬해라, 가운데 정렬해라, 아래쪽으로 정렬해라, 그렇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할 거니까 가로 가운데 맞춤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일단 영역 지정부터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G의 3번까지 싹 다 이제 첫 번째 영역을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키보드에서 이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A의 4번부터 시작해서 A의 13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에서 우리가 손을 띄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스타일을 변경시킬 때는 여기서 이제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강주색 2번으로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요 강주색 2번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가운데 맞춤해라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아이콘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가로 가운데 맞춤까지 전부 다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B의 15번 셀에 그랬습니다. 우리 B의 15번 셀이다 그러면 1200하고 이렇게 이제 값이 들어있네요. 이 셀은 셀의 이름을 판매 단가로 정의를 하래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름 정의부터 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이름을 정의할 때는 우리가 일단 B의 15번 셀을 찍어주고 우리 수식 입력줄 바로 앞에 있는 이곳이 이제 이름 상자죠. 이 이름 상자를 이제 클릭한 다음에 여기 써져 있는 셀 주소 싹 다 이제 지워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 판매 단가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 써주고 그리고 나서 엔터를 꼭 눌러야 되죠. 엔터를 눌러줘야 우리 이름이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 정의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름 정의가 잘 됐나 안 됐나 그거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른 셀을 이제 클릭했다가 B의 15번 셀을 찍었을 때 그때 이제 이름 상자에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 정의한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름 정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오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오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이제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해서 그때 이제 이름 정의한 거를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할 때는 우리가 수식이라는 요 메뉴로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수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정의된 이름이다 하고 이곳에 이제 그룹이 있고 그곳에 우리 이름 관리자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 관리자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성한 그 이름이 짜잔하고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편집 버튼이요. 편집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름 편집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이름만 우리가 수정을 해주면 돼요.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지금처럼 다시 이름 관리자가 뜨고 거기서 이제 이름 수정된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닫기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름 정의는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틀리게 내가 이름 정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뒤에 보니까 B의 4번에서 D의 13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우리 B의 4번이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목표 수량이 들어있는 이 곳부터 시작해서 우리 D의 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만큼 영역은 쉼표 스타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당 영역을 먼저 쭉 범위를 지정해 주고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표시 형식이라고 있고 이 표시 형식에 보게 되면 우리 쉼표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요 쉼표 스타일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쉼표 스타일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싹 다 전부 다 이제 쉼표가 다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F의 4번부터 F12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F의 4번부터 F의 12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판매 순위가 쭉쭉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을 해서 숫자 앞에다가 요 별 표시를 요거 이제 표시해 주고 숫자 뒤에는 위라는 글자를 붙여서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해라. 만약에 지금처럼 셀 값에 우리 3이라는 값이 들어있다면 앞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고 3이라고 그 숫자 원래 들어있던 그 숫자를 그대로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위라는 글자를 갖다 붙이래요. 만약에 0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때도 지금처럼 0하고 이렇게 이제 숫자 값이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 실제 값이 0일 때도 0이라는 이 값을 표시를 하려면 우리가 숫자 서식 코드 중에 우리 0을 이제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F의 4번부터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우리가 컨트롤 1번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문제에서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지표준하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이제 싹 다 이제 지워주고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곱하기 표시, 별표를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별표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럼 이제 별표 하나가 이제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뒤에다가 원래 숫자값,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숫자값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때 실제 값이 0일 때도 0으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0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0이라는 그 숫자 서식 코드 그거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위라는 글자를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위하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 우리 표시의 예와 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쭉쭉쭉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A 3번에서 G 13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A의 3번이다 그러면 이 지점이라는 이 글자가 들어있는 이곳부터 시작해서 G의 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만큼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먼저 적용을 시키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걸 적용시켜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G의 13번 셀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테두리를 지정할 거니까 테두리 이곳에서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테두리 스타일이 쫙쫙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모든 테두리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모든 테두리가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테두리로 들어간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요거 이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바깥쪽만 이렇게 이제 굵은 테두리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끝났죠. 제가 아까 동그라미 4번 문제 풀 때 쓴 그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 띄어쓰기 좀 해서 보자고요. 원래 띄어쓰기 하면 안 되는데 쭉 붙어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띄어쓰기 좀 해서 보자고요. 우리가 요 별표를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별표를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위라는 이 글자도 우리가 그대로 출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이제 숫자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식코드 이제 0을 써준 거예요. 왜? 0이라는 값이 실제로 들어있을 때도 0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 서식코드를 0으로 이렇게 이제 써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셀 서식 지정하는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이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가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고죠. 그때 우리 문제를 보니까 B의 3에서 B의 12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B의 3에서 B의 12번 그 영역이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내가 이제 B의 3번 셀을 이렇게 땅 하고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 이 셀 하나에 지금 이 내용이 싹 다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또 그 밑에 거 이 셀을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이 셀 하나에 우리 B의 4번 셀에 이 내용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습니다. 이 영역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텍스트 나누기 요걸 이제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지금 이곳에 보니까 학번이다, 그리고 이름이다, 그리고 결석 횟수, 그리고 우리 감점, 그리고 중간이다, 기말이다, 우리 최종 점수, 그리고 이제 순위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써져 있는데 그때 그 사이사이에 보니까 키역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데이터를 봐도 학번이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뒤에 이제 키역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이제 사람의 이름이 써져 있고 키역 요게 이제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데이터들은 중간중간에 전부 다 키역으로 전부 다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이제 문제 지상을 보니까 데이터는 기타 문자 키역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만약에 이런 지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직접 뭘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걸 찾아줘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B의 4번 셀부터 우리가 B의 12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텍스트 나누기를 이제 실행할 거니까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면 돼요. 해서 데이터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이곳에 우리 맨 앞에 보니까 우리 텍스트 나누기라고 따로 있죠.
해서 우리가 텍스트 나누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 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원본 데이터 형식을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문제에서 키역으로 그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봐도 전부 다 이제 키역으로 전부 다 이제 구분이 돼 있죠. 해서 우리 구분 기호로 이제 분리가 돼 있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3단계 중 2단계 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구분 기호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기본값으로 이제 탭이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탭 요거 이제 체크된 거는 체크 해제를 먼저 시켜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탭이다, 세미콜론이다, 쉼표다, 공백이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기타잖아요. 기타 해서 기타 이곳을 한번 클릭해주고 그리고 이 뒤에다가 똑같이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이렇게 이제 키역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키역을 쓰게 되면 이 아래쪽에 데이터 미리 보기에 우리 키역이 들어가 있던 그 위치에 열로 이제 구분을 싹 다 이제 해준다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그랬더니 3단계 중 3단계 하고 이렇게 뜨는데 그때 각각의 이제 열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서식을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특별한 지상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침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아까 B열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들이 각각의 열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싹 다 이제 데이터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텍스트 나누기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4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본 작업 4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여러 개가 쭉 들어있죠. 자, 여기서 이제 i의 4번부터 i의 2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i 4번부터 i의 23번이다. 그러면 우리 총 구매액이 들어있는 이 영역,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의 각 셀에 대해서 총 구매액의 평균 이상이면 글꼴 스타일을 굵게 지정하고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란색으로 그렇게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규칙의 유형은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만 서식 지정 이걸로 이제 사용을 하고 그때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i의 4번부터 시작해서 i의 23번 이 영역을 싹 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 조건부 서식 이제 클릭 한번 해주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규칙 유형을 지정해 줬죠.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만 서식 지정 요걸로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총 구매액 평균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서식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평균 이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초과라는 거 요거 찍어서 우리가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식만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서식 버튼을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해라 그랬으니까 굵게 요거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글자 색은 글꼴 색은 우리 표준색 파랑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표준색 파랑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이요. 그래서 또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 이상인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조건부 서식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네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네 문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앞에서 풀던 그런 기본 모의고사 형식이랑 비슷비슷하게 나왔죠. 뭐 특이하게 뭐 이상하게 막 어렵거나 까다로운 그런 문제들은 없었습니다. 해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